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감농사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규모 낙과 피해까지 발생해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위해 광주시가 떠안아야 할 빚이 내년까지 2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완도 명사십리 해변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해변이 됐습니다. 세계 최첨단 문화 콘텐츠를 엿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감 수확 시기를 한 달에 앞둔 요즘 대규모 낙과 피해로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푸른 빛을 띄어야 할 감나무가 누렇게 변한 잎으로 가득합니다. 이 마을 감나무 대부분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쯤 감이 한창 자랄 시기지만 열매는커녕 나뭇잎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까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잎이 먼저 6월 초부터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감 열매가 떨어지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규모는 광양 지역에서만 170헥타르, 전체 감 재배 면적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심한 곳은 예년 수확량의 10%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98년 귀농 후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파리 붙어 있는 곳차도 감 딸 때까지 안 붙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희 마을은 전멸인데 어쨌든 간에 생계 수단이 막막하거든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둥근무늬 낙엽병. 매년 이맘때쯤 감 재배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이지만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확산 속도도 빨라서 멀쩡한 감나무들도 이미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광양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과 산청, 경북 상주, 충북 영동 등 전국의 주요 감나무 재배 지역에서 똑같은 낙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막을 방법도 없어 피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그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안 천일염 600톤이 포대 상태로 미국 첫 수출길에 오릅니다. 신안의 영농조합법인 신안솔트는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미국 유통회사와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20kg 한 포대 6,000원씩 3만 개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천일염 영농법인은 자체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수입 허가를 획득했고 미국에서는 LA 한인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수출된 포대 상태 그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요즘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여러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광주시의 채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이유는 역시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 광주시가 최근 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충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500억 원. 올해 900억 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고 최근 몇 년치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유대회입니다. 내년 지방채의 3분의 2, 1,650억 원이 대회 준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많은 이유가 이제 유대 시설, 내년도에 이제 대부분 유대 시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이 많습니다. 올해까지 이미 발행한 지방채 660억 원을 더하면 내년이면 유대회 때문에 지게 될 빚이 2천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유대회 전체 예산 8천억 가운데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4,300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일단 빚내서 충당하는 건데 마케팅을 통한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 채무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휴장 사업이랄지 스폰서십 자체 수입을 예상보다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은 시비 부담은 더욱더 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은 이자만 갚기 때문에 빚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원금을 갚아야 하는 2018년부터는 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2019년에 세계 수영대회를 치르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 방침대로 국비 지원까지 안 된다면 연이은 국제스포츠대회 때문에 광주시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계 최첨단 문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2013 광주 에이스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개국 400여 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해 애니메이션과 게임, 방송 영상 등의 다양한 최신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수출 상담회가 함께 열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영상산업계의 거장인 미국 카일 쿠퍼가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의 창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완도 명사십리 해변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해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70만 명의 비서객이 다녀간 완도 명사십리 해변은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이상 풍부하고 배후 송림 등 완충 녹지를 확보하는 등 경관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 완도 명사십리 해변에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캠핑장이 들어서면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휴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5개 구 보건소별로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9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자치구별 예방접종 기간은 동구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가장 빠르고 광산구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로 가장 늦습니다. 광주은행 매각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참가한 광주은행 노조가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금융 관련 계열사, 공기업 등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 선정 전까지 지자체 투자 유치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은행 인수를 위해서는 1조 원대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고부가 가치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육상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육상 건조는 현대 3호의 조선 기술이 초정밀에 도전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89m, 폭 46m, 높이 26m, 무게만 3만 6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물선이 육상에 놓였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노르웨이 골라사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으로 다음 달 진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LNG 선박은 운반하는 화물이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여서 특히 정밀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건조 도크에서만 조립했습니다. 그러나 초정밀 용접 기술 개발 등 현대 3호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육지에서 건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도 부분이 현재 오차 범위 이내에서 별 문제 없이 후행 공정을 진행을 할 수 있게 잘 건조되고 있습니다. 육상 건조 공법의 핵심은 선박을 바다로 밀어내는 진수 과정입니다. 일반 화물선보다 30%나 더 무거운 LNG 운반선의 경우 초대형 유압식 레일을 이용해 플로팅 도크로 안전하게 옮기는 게 관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건조하는 우리 부서 모두가 안전 및 그 품질, 선주가 요구하는 품질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LNG 운반선 육상 건조로 기술력을 선보인 현대 3호중공업은 같은 방식으로 모두 10척의 LNG선을 건조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현지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2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광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42살 황모 경사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영업용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황 경사는 택시기사에게 현금을 찾아와 변상하겠다며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 두절됐다가 나흘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은 황 경사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황 경사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과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일을 하고 있던 직원 38살 문모 씨 등 2명이 양 팔과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 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 기계 전원을 켜는 순간 불꽃이 일었다는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전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의 성지로 평가되는 광주에 민주주의 전당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시민사회 원로들이 위원회를 꾸려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부분의 원로들이 전당을 서울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광주에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인터넷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왜곡되는 현실에서 광주 정신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또 몇 분 저희들이 접촉한 바에 의하면 광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 기회가 나면 돕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다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위해 공을 들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치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전당이 지방에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와 4.19 혁명의 진원지임을 내세워 전당 유치전에 뛰어든 마산의 반발입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서울과 마산의 민주항쟁 관련 기념관을 세우고 광주에는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해서 삼각축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산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함께 이 점에 있어서 연대하고 그럴 예정이고 그렇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부지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시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장혜국 광주시 교육감은 역사 왜곡 교과서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선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 왜곡 교과서를 퇴출시키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퇴출 결의문 채택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산지한 고문서와 서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설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에 옛 문집과 서화 등의 국학 자료가 수십만 점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시설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미 한국학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도 국학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텅한쥔 영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중국 건국 6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가 한중 관계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한 공로로 한중 우호 공헌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자유와 호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전남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은 자유의 확대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주정립 5.18 기념재단 진실조사실장과 박광서 전남대 명예교수 등이 종합 토론을 벌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용산역에 문을 연 광주 전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이 지역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라운지 개소 이후 현재까지 1,400여 명이 다녀갔고 50여 개 기업이 80여 차례의 구매자 상담과 투자 유치 회의, 판매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 지역 행사의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라운지를 운영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프로젝트 계약 직원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어린이 문화원 사업팀과 공간기획팀, 창조원 사업팀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등으로 해당 분야 경험자와 어학능력 우수자 등을 우대합니다. 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